제곱이다 라고 항상 생각하라고 했죠. 자, 넓이의 b가 1대 p면은 길이의 b가 1대 p면 넓이의 b는 1대 p의 제곱일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전체 ABC 중에 b의 제곱만큼 차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전체 ABC 중에 1-p의 제곱만큼 차지하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전체 ABC 중에 1-p의 제곱만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요 놈을 다 더하면은 전체 ABC의 넓이 중에서 p의 제곱 더하기 1-p의 제곱의 2배만큼 차지하게 될 거라는 걸 알겠죠? 자, 잘 따라왔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한 번에 합쳐서 써보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는 삼각형 A, B, C의 넓이 중에 1-p의 제곱 플러스 1-p의 제곱 2배. 요거만큼 차지하게 되겠구나. 자, 쌤이 이야기했던 이 최대 최소는 2차 함수로 구한다. 얘 그대로 2차 함수 나왔죠. 전개해 봅시다. 자, 요 놈 자체가 3p의 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1에서 빼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3p의 제곱 플러스 4p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ABC의 넓이는 사실은 정해진 거고요. 그 중에 요거만큼 차지할 건데 지금 최고 차항의 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 나왔죠. 즉, 최고 차항의 수가 음수인 2차 함수는 축에서 최대값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축은요, 쌤이 마이너스 2a분의 b 이용해서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마이너스 2배의 최고 차항의 개수에서 1차항의 개수. 즉, 얘는 p가 3분의 2일 때 최대값을 갖게 되는구나 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p가 3분의 2일 때. 자, 그러면요, 이 3분의 2를 한번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왜냐면 이 3분의 2가 또 이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3분의 2는 저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3분의 1을 대입을 하시면요,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2 제곱이니까 9분의 4 플러스 4 곱하기 3분의 2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자, 9분의 마이너스 12 플러스 3을 곱해주시면은 9분의 6에서 24 마이너스 9가 될 테니까 전체에 9분의 3이니까 3분의 1이 되겠구나. 즉,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넓이의 최대값은 전체 ABC의 넓이 중에 3분의 1이다 라는 것들을 밝혀낸 겁니다. 됐습니까? 또 강조합니다. 직접, 간접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키워드 평행 하면 동시에 닮은 비가 나와야 된다. 왜냐면 AA 닮은 비니까. 그런데 닮은 비는 길이의 비의 제곱이다. 그래서 쭉 풀어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만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얘도요, 역시나 삼각형 ABC를 구하기 위해서 좌표가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 ABC의 넓이도요, 좌표를 이용해서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삼각형 ABC를 다 따로 떼서 그려볼게요. 삼각형 ABC가 이렇게 나와 있고 A의 좌표는 0,4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3,0이고 그 다음에 C가 4,-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라 사실 얘는 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밑변으로 삼아서 높이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삼아서 높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Y축이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러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직교되는 요 성분과 요 성분을 찾아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28번과 30번은 이 교훈을 주기 위해서 작정하시고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게 자, 그래서 보시면은 요 놈의 길이가 3이고 요 놈의 길이가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조금 그림은 왜곡됐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 하나의 밑변 가지고 높이가 3하고 4라는 사실은 좀 밝혀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밑변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밑변은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y절편이구나.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요. 자 보시면 얘를 우리가 x좌편 0이라고 알고 y좌편만 구하면 되니까요. 0,y를 구하면 되는데요. 굳이 직선의 방정식 다 구할 필요 없이 자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랑 이 점과 이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는 서로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세 점이 주어지고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울기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구했잖아요. 자 그렇게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요놈이 기울기가 몇이냐? x의 증가량 7분의 y의 증가량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서요. y는 7분의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자, 즉 이 ABC의 넓이는요. 자, 3분의 1이 있고요. 자,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이 4 더하기 7분의 9가 되겠죠. 4 더하기 7분의 9가 되고요. 자, 높이가 요거하고 요거를 더해서 아까처럼 계산을 할 건데 자, 높이는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4가 되겠죠. 자, 3 플러스 4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자, 이 7이 바로 약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아마 이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요. 7을 곱해주시면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7을 곱해주시면 7, 4, 28 더하기 9여서요. 6분의 37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Q하고 P는 서로소인데 6하고 37은 이미 서로소이니까 따라서 더하면 37 더하기 6은 43이다. 계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꽤 오랜 시간에 걸려서 해설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킬러 문제는 유형화가 아니라 자, 직접 구할 수 있을지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을지 자 보고요. 그 다음에 직접 구하기 어려우면은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평행이면은 무조건 A의 닮음이다. 닮은 B가 주어져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닮은 B를 이용해서 우리가 주어진 조건들을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죠. 자, 절대 유형화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킬러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과정들 그리고 키워드를 보면서 떠올려야 될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반드시 적용하셔서 성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1번을 보겠습니다. 30번도 꽤 까다로운 문제였지만은 21번도 여러분들 꽤 까다로운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리뷰도 적고 21번을 못 풀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하나하나씩 보시죠. 자, 3점 A, B, C가 있고 A하고 B의 좌표가 0,A하고 3,0이 있대요. 자, 그런데 A, B, C가 주어진 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B, C에 대해서 A, C, B, C인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자, A의 범위가 나와 있네요. A가 마이너스 1,2라는 범위에 대해서 선분 OC의 길이의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할 때 OC의 길이는 그러면은 스몰 m부터 라지 m 사이의 값을 갖게 된다. 그래서 스몰 m부터 라지 m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자, 이 시험 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 한 가지를 이야기를 드리면 쌤도 사실은 처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는 그런 식으로 위주로 좀 보긴 했습니다. 더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이거는 가르쳐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시험 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자, 여러분들 최대 최소는 경계값이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 최소는 경계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기하적인 측면 아니면 다른 측면 주어진 조건에서도 경계의 대응이 될 것이다.
즉 최대 최소가 경계이기 때문에 조건에서 경계에 대응될 거다. 즉 경계하고 경계가 서로 대응이 될 거다라는 것들을 관찰하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경계부터 관찰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주어진 조건에서 경계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 A의 값이 있습니다. 즉, 자, 최대 최소는 라지 m부터 스몰 m까지인데 주어진 조건은 마이너스 1과 2라는 경계값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웠다면은 이거는 이제 문제풀이 팁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21번과 30번은 사실은 이 평가원 교육청에서도 모든 학생들을 타겟으로 낸 문제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분명히 1등급을 가리는 문제였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이렇게 의도대로 풀 거다라고 생각하고 낸 문제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은 소화하시고요. 소화하기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조금 더 학습이 필요하고 질문과 여러 가지 성장이 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화할 수 있는 친구들은 소화하시는데, 자, 경계끼리 대응될 거기 때문에 정 안 되면은 내가 A가 2일 때를 특정을 하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특정해서 계산을 해서 구한 다음에 계산하면 충분히 구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시험적인 센스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시험 운용적인. 자, 그렇게도 문제를 풀고 점수를 얻기 위해선 저런 센스를 발휘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겐 조금 더 심오한 교훈들을 드리고 이 킬러를 해결하기 위한 교훈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그 교훈대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직각삼각형이란 조건이 있죠. 삼각형 ABC가요.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직각삼각형에 대해서는 삼각비랑 피타고라스 정리 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삼각비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요, 아직 알지 못하는 변의 길이에 대해서 저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런데 특별히 이 삼각비는요, 특수각이 주어지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아니면 이미 기울기가 주어져서 삼각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뭔가 특수각으로 주어진 것도 없고 뭔가 기울기가 아주 명확하게 주어진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는 이제 나중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자,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을 중학교 때 어디서 만났냐면요, 여기서 만났을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직각이 되려면은 이 AB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지름이어야 된다. 즉, 이 지름의 원주각을 만드는 이 삼각형은 무조건 직각삼각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원 위에 있는 세 점으로 삼각형을 만드는 건 직각삼각형이다. 특별히 원 위에 있는 세 점이고 이 두 점이 지름일 때 직각삼각형이 된다라는 것들을 중학교 3학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직각삼각형을 바라볼 때는 직각삼각형이면은 원 위에 서점이고 한 변이 지름이겠구나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습니다. 자, 뭐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수를 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의심해 보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런 의심, 합리적인 의심이 통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게다가 더 파워풀했던 거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파워풀했던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 중에서도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요, 이 AB의 중점, 이 호 AB의 중점 위에 C가 있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직각 삼각형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 왜냐면 이렇게 두 개가 같잖아요. 그래야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으로 끌고 가서 생각하는 게 가장 베스트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직각삼각형을 보시면은 이것도 보셔야겠지만, 직각삼각형 원 위에 세 점에서의 삼각형인데 한 변이 지름이 되겠구나, 한 선분이. 그런 것들을 파악하시고 가시면 굉장히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보겠습니다. 보시고 원 위에 있고, 다시 그리겠습니다. 얘는 지금 이상한 그림이 돼버렸죠? 자, 원이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 B가 중심을 지나고 얘가
중점일 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요, OC의 길이입니다. OC의 길인데, 자, 역시나 얘도 직접 구할 수 있을지,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을지 판단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우리가 A의 좌표가 0,A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3,0이 있는데 얘를 지금 원 위에 그리는 순간 얘가 중점이네? 원의 중심이 중점이잖아요. 그럼 2분의 3,2분의 A가 있고요. 그러면 저 C의 좌표를 왠지 좀 파악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면 좀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 판단의 근거는 제가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해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한번 직접 얘는 구해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우리가 직접 구하기가 좀 빡셌기 때문에 직접 구하기가 좀 어려웠지만 이번에는 직접 한번 구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굉장히 알려드려야 될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직선 하면요, 수직과 평행 관계가 있었죠. 평행이라는 거는 두 개의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하면은 그 직선이 서로 기울기가 같은 거고요. 자, 수직이라는 거는요, 두 개의 기울기 M1과 M2가 있다면 두 개의 기울기의 곱이 -1인 경우였는데요.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 수직인 직선을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면 굉장히 좋다. 왜냐하면 이거를 근거로 바라보면 좌표를 바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자, 왜냐? 우리는 지금 O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C의 좌표를 한번 직접적으로 구해보겠다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정말 주어진 좋은 조건이 뭐냐면요. 자, 얘가 지금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거 AB의 중점이 있어서요. 이 중심으로 점을 내리면 얘가 수직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AB라는 직선과 얘를 참고로 M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MC를 잇는 이 선분은요. 수직이 되죠. 그쵸? 자, 그 다음에 OC의 길이의 최대 최소니까 적어도 두 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을 그리셨어야 되는 겁니다. 자,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원을 그리지 않고 직각삼각형으로만 판단을 좌표 평면을 위해서 계속 했다면은 이게 이렇게 아래로 그려질 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계속 보다가 최대 최소를 어떻게 구할 수 있지 하면서 굉장히 멘붕에 빠졌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거를 원 위에서 관찰하면은 원 위에서 이렇게 그려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쪽도 바라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점을 C1과 C2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아마 저 C1과 C2에서 최대 최소가 발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 위주로 판단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C1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AB와 이 MC가 수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직인 두 직선에 대해서 좌표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정보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세요. 자, 기울기 두 개의 곱이 -1인데 여러분들 기울기의 원래 정의가 뭡니까? 저 기울기의 원래 정의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었죠.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미 사실 봤을 거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많이 보겠지만은 우리가 주로 증가량, 즉 변화하는 양을 이야기할 때 이 델타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델타는 D의 그리스어 표현이고요. difference에서 D를 따온 겁니다. 즉 차이, 변화량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무슨 말이냐? 자, 기울기는요, 우리가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으로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보시면 두 개를 곱해서 -1이 돼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 두 개를 곱해서 -1이 돼야 돼? 그 -1이 되려면 일단 마이너스 제껴놓고 1이 되려면 두 개가 무슨 관계여야 됩니까? 그쵸, 역수 관계여야 되죠. 대박입니다. 아우씨, y가 아니지. 그 다음에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인 거잖아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자,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은요. 자, 한쪽이 이렇게 변하면요. 다른 직선은요. 이 한쪽이 변한 y의 변화가 그대로 x의 변화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x의 변화가 이쪽에선 y의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거를 아직 이해하지 못할까 봐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y는 2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의 수직이려면 y는 2분의 1x가 있어야겠죠. 자, 그럼 얘가 수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축 위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면요. 자, 지금 2니까요. x의 증가량이 1일 때 y의 증가량이 2만큼 변하겠죠. 자, 1일 때 2만큼 변합니다. 자, 그런데요. 얘도 한번 그렇게 판단을 해볼게요. 보시면요. 우리가 이 수직인 삼각형을 보기 위해서 점 x 있으면 얘랑 똑같은 삼각형을 여기다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얘의 길이가 2가 될 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2가 될 때 1만큼 변한다는 걸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x가 1만큼 변할 때 똑같이 요거는 1만큼 y가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y가 2만큼 변했는데 똑같이 2만큼 변하겠죠. 그래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 식을 보더라도 x의 증가량 1, y의 증가량 2. 그게 그대로 x의 증가량이 y의 증가량이 되고 y의 증가량이 x의 증가량으로 됐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수직인 직선은요. 이 변화가 x, y가 서로 크로스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c의 좌표를 한번 판단해 볼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AB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우리가 AB랑 이 MC가 평행이라는 사실을 이용할 수직이라는 사실을 이용할 거니까요. 자, A, B의 이 변화율을 한번 따져보면요. 자, 이거의 변화율은 사실 이거의 변화율과도 똑같죠. 왜냐면 한 직선 위니까. 자, 그러면요. A, B의 변화율은요. 이거의 변화율과 똑같으니까 자, X 방향으로 2분의 3만큼 바뀌고요. Y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분의 A만큼 바뀝니다. 그렇죠. 자, 이 AB라는 게 X에서 2분의 3만큼 Y에서 2분의 A만큼 바뀌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놈의 길이랑 요 놈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변화의 폭도 똑같을 텐데 이 변화의 양상은 자, 요 놈의 X의 변화가 요 놈의 Y의 변화랑 똑같고 그 다음에 요 놈의 Y의 변화가 요 놈의 X의 변화랑 똑같을 겁니다. 자, 지금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MC1은요. 자, 이 M에서 어떻게 변할 거냐? 요 놈이 X의 변화가 될 거고요. 즉, 2분의 A가 X의 변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놈이 Y의 변화가 되겠죠. 왜냐면 X, Y가 크로스가 될 거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C1과 C2가 두 개가 있으니까요. 자, 하나는 증가 방향으로 갈 거고 하나는 감소 방향으로 갈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플러스 쪽으로 증가하는 방향, 마이너스로 증가하는 방향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끝났어요. 자, 왜냐면은 이 M에서 C의 변화가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자, 하나는 2분의 3, 2분의 A에서요. 즉 C1은 2분의 3, 2분의 A에서 2분의 A만큼 더할 거니까 2분의 3 플러스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2분의 3만큼 더할 거니까 2분의 A 플러스 3. C1의 좌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2의 좌표는 자, 반대로 2분의 A하고 2분의 3을 빼줄 거기 때문에 2분의 3-A, 2분의 A-3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는 O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구하는 걸 따져봤는데 자, 그거는 우리가 수직인 직선의 특징, 즉 변화의 특징이 서로 X하고 Y가 크로스가 된다는 걸 이용해서 구한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아니면 굉장히 계산이 많이 복잡해졌을 거예요. 아마 이 기울기를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친구가 있겠지만은 직접 아마 이 원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직선이랑 교점을 구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복잡한 방법을 많이 썼겠지만 사실은 이게 굉장히 핵심이었습니다.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변화의 양상이 똑같겠죠. 자, 수직인 두 개의 직선의 변화의 양상은 x하고 y가 크로스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럼 이제는 답을 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답을 내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판단한 과정이 중요했던 거죠. 킬러 문제는 그렇게 푸셔야 됩니다. 자, 시험 운용적인 측면 다 떠나서 최대 최소는 경계에 대응되기 때문에 경계만 관찰하자.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2일 때 특정 관찰해서 계산해서 최대 최소인 게 최대이고 최소인 게 최소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OC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구하는 걸 택했는데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수직이고 길이가 같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변화의 폭을 관찰을 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OC1은 자, 지금 얘는요 사실은 두 개가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 y는 x 위의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또 0,0에서 여기까지 거리 구하지 마시고요. y는 x니까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0,0이고 좌표가 차이가 똑같으니까 여기다 루트 2배 씌우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사실 루트 2 곱하기 요겁니다. 자, 2분의 a 플러스 3이고요. 그 다음에 OC2는요. 보시면 얘 두 개가 마이너스죠. 역시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이니까 똑같이 1대 1대 루트 2입니다. 즉 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a인데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거 우리 최대 최소 구할 때 나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루트 2는 사실 생각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즉 요거의 최대 최소만 구하시면 비율을 바로 구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도 어차피 지금 절대값 안에 있고요. 얘 지금 마이너스 3에서 꺾이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경계값을 마이너스 1하고 2만 준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는요 증가하고 감소가 바뀌지 않거든요. 그래서 경계에서만 확인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경계에서만 확인을 한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요 1 나오죠. 그 다음에 2 대입하시면은 2분의 5 나오죠. 요 놈이 최대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은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2분의 1이 나와서요 요 놈이 최소가 될 겁니다. 자,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율은 5가 되겠다. 2분의 1분의 2분의 5니까.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뭔가 유형화시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 킬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고의 과정이 굉장히 유연해져야 되고 지금 이렇게 전개하는 사고 과정을 그대로 흡수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에 대입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 운용적인 측면에서 경계는 경계에 대응된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봤을 때 원 위에서 관찰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서로 수직인 직선에 대해서는 변화의 폭이 이렇게 x하고 y가 바뀐다. 이걸 이용해서 좌표를 구하는데 굉장히 쏠쏠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역시 답을 낼 때도 경계를 중심으로 관찰을 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으로 이것으로 2018년 9월달 그 첫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흡수하셔서 그 방법대로 다시 한번 쭉 풀어보시고요. 그렇게 백지에다가 여러분들 제가 전개한 내용들을 그대로 복습을 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 복습입니다. 그래서 전개를 하셔서 2018년도 9월달 거를 완벽하게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시고요. 자, 다음 주에 다시 2019년도 9월달 모의고사로 연습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자, 이상